한국인에게 좌절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분은 왜 독일의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차별과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셰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품격과 인내,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준입니다.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무명의 한국인이었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 생일마다 직접 요리를 해주곤 했죠. 그 시절 TV에서 유명 셰프들이 유럽의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주방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3년간 기본기를 닦았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꿈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텼죠. 그리고 25살 되던 해 마침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실력이 있으면 기회는 온다라는 믿음 하나로 베를린의 유명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독일 전통 레스토랑 클라인 마이스터에서 견습생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죠. 정식 셰프가 아닌 주방 보조였지만 저에겐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첫날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으로 출근했습니다. 유명 셰프 한스 밀러의 주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인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견습생들은 요리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 저는 설거지와 재료 손질만 맡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시아인은 소스도 제대로 못 만든다라는 말이 주방장의 입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뼈저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참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제 국적과 인종 때문에 받는 차별이었죠. 매일 밤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귀국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클라인 마이스터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저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심지어 시식회가 있는 날에도 넌 오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중요한 손님이 주방을 방문할 때면 저를 뒷방으로 보내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역시 아시아인은 감정 조절도 못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말없이 견디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견습생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주방을 정리하고 요리책을 공부했죠. 밤에는 남들이 버린 재료로 실험적인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의 한 구석에서 버려질 뻔한 생선뼈와 야채 껍질로 육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다가와 물었죠. 뭐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려지는 재료로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시아인이 무슨 육수를 만들어? 설거지나 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닌 의지였습니다. 언젠가 내 실력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다짐이 생겼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모욕을 양분 삼아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셰프들이 만드는 요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버리는 레시피 메모를 몰래 주워 공부했죠.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밤마다 교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해야 진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주변에 없었고 직장 동료들은 저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죠. 주말에도 혼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경하고 다른 레스토랑의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포기하기엔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 독일 요리사 한 명이 실수로 소스를 태웠습니다. 주방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죠. 모두가 당황한 상황에서 저는 조용히 새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리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매일 그들의 요리를 지켜보며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클라인 마이스터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요리사들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2시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인 디시를 담당하던 부주방장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주방장은 당황했고 다른 요리사들은 자신의 담당 요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대체 요리사를 구할 시간도 없었죠. 누가 슈바인브라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슈바인브라텐은 독일의 전통적인 돼지고기 요리로 클라인 마이스터의 대표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방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넌 설거지밖에 모르잖아. 그러나 시간이 없었기에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망치면 너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순간 지난 1년간 몰래 연습하고 관찰한 모든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다른 요리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상 연습을 했으니까요. 슈바인브라텐을 만들면서 한국적인 감각을 조금 더했습니다. 마리네이드에 조선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고 소스에는 대추와 배의 단맛을 살짝 더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독일 요리였지만 맛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메인 디시가 나갔습니다. 주방은 숨죽인 긴장감이 흘렀죠. 30분 후 웨이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론가들이 셰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슈바인브라텐이 클라인 마이스터 역사상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주방장은 어쩔 수 없이 저를 평론가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 주방의 조수가 만든 요리입니다. 평론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요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동양적 감각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세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평론가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독일 요리라니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주방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방장은 여전히 저를 주방 구석에서 일하게 했고 다른 요리사들도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날 주방 문제는 없었다는 식으로 덮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요리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증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요리하는 박세준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죠. 슈바인브라텐 사건 이후 저는 3개월을 더 클라인 마이스터에서 견뎠습니다. 주방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몇몇 요리사들은 슬쩍 요리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온 지 2년이 되던 해 저는 모든 저축을 털어 베를린 외곽의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20석 규모의 조그만 공간이었죠. 한국에서 온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꾸몄고 주방 기구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레스토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독일어로 에인스라고 하죠. 첫 번째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어로 하나가 갖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단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죠. 둘째 날은 더 심각했습니다.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매일 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구입했고 한국의 맛을 독일 요리에 접목시키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은 샐러드, 된장을 활용한 스테이크 소스, 김치를 넣은 리조또, 독일식 재료에 한국의 맛을 더한 요리들이었죠. 그리고 매일 만든 요리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로 설명을 달았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했죠.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씩 좋아요가 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한두 테이블씩 현지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요리를 내면서 재료의 이야기, 한국 문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들었고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독일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들어오셔서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을 위해 특별히 된장찌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맛이 내 어머니의 수프 맛과 비슷해.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오셨고 친구들도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는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부터 퓨전 요리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혼자서 주방을 꾸려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다음날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SNS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클라인 마이스터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욕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제게 힘을 주었죠.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은 지났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를 오픈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중년의 독일인 남성이 조용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셰프의 추천 메뉴로 부탁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날 특별히 준비한 제철 송어의 된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좋은 식사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명함을 보니 그는 독일의 유명 음식 평론가 토마스 슈미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일주일 후 독일의 유명 요리 잡지에 하나에 대한 리뷰가 실렸습니다. 베를린 외곽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토마스는 제 요리를 한식과 유럽 재료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박세준 셰프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식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리뷰 이후 하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주말에는 2주 전에 예약해야 자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한국 유학생 2를 채용했고 홀에는 독일 현지인 2명을 고용했죠. 성공이 찾아오자 과거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클라인 마이스터에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가 2살이 되던 해 독일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지만 매일 하던 대로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독일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의 맛을 독일에 전파한 셰프라고 소개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에서 인정받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베를린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저는 요리 강연과 쇼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클라인 마이스터의 주방장도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축하한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대접을 했죠.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귀가 불가능했던 과거의 모욕적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침묵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거죠. 인내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수상 이후 독일의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독일의 요리 혁명가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죠. 방송 중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박세준 셰프, 당신을 주방에서 무시했던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클라인 마이스터에서 설거지를 하던 날들, 가슴에 맺혔던 한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까지. 요리는 소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더 자극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인 마이스터의 옛 동료들이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느껴졌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환영했고 제가 직접 요리한 코스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내놓은 디저트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식혜와 독일의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요리였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탄생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옛 동료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해주다니.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환을 끊고 싶었어요. 지금 하나는 베를린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매일 문 앞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고 그 속에는 과거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존중과 정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된 지금 저는 한국인 요리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차별을 겪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죠. 또한 매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한식의 아름다움을 독일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품격으로 이겨낸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증오가 아닌 인내와 실력으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죠. 요즘 한국에서 온 젊은 요리사들이 저를 찾아올 때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무시와 차별은 언젠가 빛나는 내일의 재료가 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제의 설거지 담당이 오늘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된 것처럼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품격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언젠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요리를 통해 국경을 넘고 편견을 허물며 세상에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세준 셰프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독일 주방에서 일어난 일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농담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증명해온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무시였습니다. 우리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품격으로, 분노보다 침묵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단단함과 품격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세계 어디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박세준 셰프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